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주 들어와서 어저께 오늘 주가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사실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주가 자체가 이제 올라야지, 그러니까 주식의 가격 자체가 올라야지만 이제 뭐랄까 수익을 갖다가 얻을 수 있는데 반해서 선물이나 이제 옵션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때도 이제 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이제 그 방향을 갖다가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게 투자를 한다는 이제 전제 하에서입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계좌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조사를 갖다 해보면은,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97%의 이제 투자자들을, 특히 이제 개미들이겠죠. 다 이제 손실을 갖다가 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러한 이제 시장 자체가 사실 요즘 제가 조금 이따가 신문에서도 이제 보여드리겠지만은 젊은이들의 어떤 일자리하고 이제 크게 이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이제 어렵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이 방법을 갖다가 이제 찾고 그걸 갖다가 잘 응용을 하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사업화만 시킬 수 있다면은 사실 이제 취업 걱정을 갖다가 안 해도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누구한테나 이제 열려 있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뭐랄까요, 사회적으로 아니면은 이제 전통적으로 약간 이제 뭐랄까요, 약자의 편에 서 있는 여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이러한 금융시장, 특히 이제 투자시장에서 길만 잘 찾는다면은 그렇게 이제 남자들하고 힘으로 겨루지 않고도 머리로서 해서 이제 충분히 생활도 해 나갈 수 있고, 또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이제 부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제가 이제 지난번 이제 옵션으로 부자 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게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방법만 찾고 난다면은, 확실하게 찾기만 한다면은 그 후에 인생은 굉장히 이제 평탄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번 주부터 6월 초부터 주가가 이제 제가 제 카페에 주가 전망의 수도 이제 제가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만은, 이번 주부터 이제 폭락이 예상되었습니다. 물론 그 예상이라고 하는 것은 틀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이제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떨어지면은 수익이 많이 나는 이제 포지션을 갖다가 잡아뒀고, 또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이제 수익을 갖다가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금융시장 혹은 이제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제 나이가 이제 지금 이제 57년생입니다만은 그것보다 이제 훨씬 어린 사람이든 아니면 나이가 좀 더 드신 분이든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영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끝까지, 아주 지금 태어난 갓 어린애가 죽을 때까지도 이제 주식시장은 열린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하는 어떤 뭐랄까요, 방향, 우리가 이제 어떻게 뭐랄까요, 돈을 갖다 벌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계기를 가지고, 조금 이따가 신문에 제가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경제 뉴스들 가지고 할 때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옵션으로 부자 되기에 이어서 기초 탄탄 이제 경제 교실이라고 하는 이제 경제 강의입니다.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 하는 어떤 경제 강의도 이제 있을 수가 있지만은, 이러한 이제 실생활에 접할 수 있고, 신문에서 이제 접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 실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우리가 가장 가까이 접하는 돈 문제, 그리고 이제 환율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실생활에도 접하기도 하지만은 또 신문에 나와 있는 어떤 그 행간, 그 숨어 있는 뜻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제가 그 강의하고 있는 내용은 이제 국민소득 중에서 이제 그 생산국민소득입니다. 생산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삼면 등가의 법칙에 의해서 생산되고 분배되고 지출되는 그 국민소득이라는 것은 이제 똑같다. 어느 면에서, 세 면에서 어디서 보더라도 이제 똑같다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명목 국민소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실질 국민소득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국민소득과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그 논란들, 그리고 이제 쟁점들, 그리고 알아야 될 포인트들을 갖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제가 이제 쭉 매주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갖다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 거시경제 이제 문제입니다. 거시경제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 입각해서 이제 이루어진다 하는 점이고,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라는 경제 체제 하에서 있는 것이다. 뭐 지금은 이제 북한밖에 그 공산주의 체제라는 것이 없습니다만은,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원래 이제 시장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이제 원칙입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이 있으면 이제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있고, 이제 빈부격차가 이제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이 시장 하에서 이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은 이제 환율 부분이었습니다. 환율 부분은 이제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은, 작년 초까지, 미국의 그 양적 완화 문제, 그 퀀터테이티브 이징이라고 얘기하죠. 양적 완화 문제. 오늘 아침에 그 한국경제신문에서도 제가 지지난번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식의 어떤 논조를 갖다 가지고 이제 그 어떤 기자가 이제 썼습니다만은, 이 양적 완화라고 하는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장 조절 기능, 경기 조절 기능이 하나입니다만은, 회사채라든지 가지고 있던 그 국공채를 갖다가 팔고, 그러니까 사주는 거죠. 사고 돈을 갖다가 이제 시중에 이제 내보내는 어떤 이제 그런 그 전통적으로 있던 이제 기능인데, 요 양적 완화에서는 이것보다 더 많은 회사, 그러니까는 각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까지도 이제 그 마구 사들여서 돈을 갖다가 이제 이 반대급부로 해서 내보내는 어떤 이제 그런 어떤 돈을 갖다 많이 내보내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이것이 만약에 이제 성공을 갖다가 한다면은 하나의 어떤 교과서에 나올 수 있는 어떤 그 경제 정책으로서 이제 들어가고, 앞으로 뭐 이제 다른 나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10년 후라든지 이런 어떤 그 불황이 왔을 때 이것을 갖다가 빨리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될 것이 이제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양적 완화를 이제 한 지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3, 4년이 지났고,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거의 한 1년 이제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이제 그 양적 완화 정책이 시행이 된 지가 한 1년 가까이 돼 갑니다만은, 얼핏 보기에는 이제 일본이 많이 이제 이제 좋아졌다. 그러니까 이제 생산성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이제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좋아지고, 또 고용도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 어떤 그 사인이 이제 나타나서 마치 이것이 이제 성공을 갖다가 한 것인 것처럼 이제 보일 수가 있으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조금 이제 특수한 이제 상황이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원래 전통적으로 굉장히 그 제조업이 이제 강한 이제 나라죠. 거기에다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 장기 불황을 거치면서 살아남은 기업은 이제 경쟁력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이제 강하게 이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는
조금만 어떤 그 뭐랄까요 좋은 충격이죠. 지금 현재 같으면은 이제 그 엔화 환율이 이제 굉장히 이제 낮아졌다. 옛날에는 이제 한 1달러를 갖다가 받았을 때 90원밖에 못 받았다면은 지금은 110엔 정도를 갖다 받으니까 이제 돈이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그 과정을 갖다 거치면서 일본은 이제 조금만 이제 그 뭐랄까요 좋아져도 굉장히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그 바탕이 있는데, 아직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특수한 경우입니다만은 유럽 같은 데서는 아직까지 전혀 이제 그런 사인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양적 완화를 갖다가 그만두고 소위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이제 양적 완화 이제 중단을 갖다가 지금 하고 하면서 금리를 갖다 이제 올리려고 하는 이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도 이제 돈을 갖다가 많이 풀다 보니까 물가가 이제 많이 상승이 되는 거죠. 이 풀려 나간 돈을 갖다가 그대로 이제 방치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그 뭐랄까요 실물적인 어떤 그 좋아지는 것보다는 그냥 자산의 가격만,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주식의 가격만 이제 많이 오르게 되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막고자 하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이제 이와 함께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셰일가스라는 게 이제 그동안 한 지난 몇 년 동안 나면서 그 미국 경제를 갖다가 이제 좋게 만드는 역할을 갖다가 많이 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은 이제 크게 뭐 좋아질,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동안에 그 제조업이 워낙 그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업으로 이제 하다가 셰일가스 때문에 이제 많이 좋아졌었는데, 이 셰일가스가 나오고 미국의 어떤 그 달러 가치 자체가 이제 굉장히 강해지면서 유가가 이제 폭락을 갖다 하게 되죠. 유가가 이제 폭락을 하게 되는데, 이 유가가 이제 폭락을 갖다가 하게 되면서 이 셰일가스를 갖다가 이제 그 채굴을 갖다가 해야 될 어떤 큰 메리트가 이제 없어지고, 따라서 이제 셰일가스 업체들도 이제 많이 이제 쓰러지게 되는, 이제 이 시장에서 일어나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은 이제 그 특수한 상황, 일본의 어떤 제조업이라면은 미국은 셰일가스로 해서 이제 많이 좋아졌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갖다가 이제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미국 이 전체 세계 전체를 갖다가 지금 이제 룰링하고 있는, 뒤덮고 있는 혹은 지배하고 있는 어떤 그 키워드가 있다면은 소위 이제 불황입니다. 불황. 이 불황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번 불황은 이제 다른 불황하고는 이제 조금 다르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마치 이제 1989년부터 이제 일본이 한 20년간 이제 겪었던 어떤 그 버블 붕괴를 갖다가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소위 말하는 이제 장기 불황을 갖다 겪고 있는 게 아닌가, 겪고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몇 개 제가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이제 불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기 변동의 이제 한 국면으로서 항상 이제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호황이 있고 침체기가 있고 불황이 있고 이제 회복기가 있는, 이제 근데 요 불황이 이제 조금 이제 깊다. 근데 이제 일본도 이런 이제 불황을 갖다가 오랫동안 이제 겪고 반등을 갖다가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여기에 있는지를 갖다 잘 모르죠. 이게 언제 이제 그 회복이 업턴이 이제 될지를 갖다가 잘 모르는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경기 부양책을 갖다가 이제 쓰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한 이제 그 경기 부양책이라는 것이 일본하고 이제 마찬가지로 해서 과연 이제 정말 그 제조업, 고용이 늘고 투자가 늘고 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 돈이 흘러가느냐, 아니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식으로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주식 가격만 지금 이제 그 올리고 있느냐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자산 가격만 이제 오르게 된다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제 민간들이 이제 느끼게 되는 어떤 이제 경기 심리라는 것은 좋아질 수가 이제 없는 상황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그 통화하고 물가, 통화, 화폐, 돈이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이제 생겨나고 어떻게 이제 우리 생활과 이제 가까이 됐는가 하는 것도 이제 제가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요 돈의 가격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이자율이고, 이 이자율이 전체 경제 구조도성에서 이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환율하고 같이 큰 면적을 갖다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 전체 경제 구조 안에서 굉장히 이제 역할이 크다, 비중이 크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용하고 임금, 그리고 이제 이제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이 사실 그 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만은, 통화, 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개인들의 생활에 이제 굉장히 크게 이제 그 뭐랄까 중요하죠. 사실 이제 우리가 그 공부를 하고 뭐 교육을 갖다가 받고 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이제 일을 갖다 해서 고용이 돼서 임금을 갖다가 받아서 이제 그 경제 생활을 갖다가 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요즘 이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렵죠. 왜 어려운가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갖다가 이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정하고 세금 문제.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살림살이인데, 정부가 쓰는 돈은 이제 세출이라고 하죠. 세출이라고 하고, 정부가 이제 정부의 수입은 이제 세입이라고 하는데, 이 세입의 이제 대의 90% 이상이 다 세금이죠. 세금. 세금에 대해서도 제가 직접세, 간접세 뭐 여러 가지 이제 세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경영에 대해서 제가 이제 쭉 다 한 달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이제 국민소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그 나왔던 어떤 그 중요한 우리가 배웠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한번 그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이제 그 고용임금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만은, 요즘 이제 그 노사위원회라든지 뭐 노사정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나라 그 노동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그 대졸자들의 양산, 또 대졸자들이 이제 그 실업자 문제, 요거 이제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런 그것들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인재포럼 자문회의라는 데서 이런 이제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하고 있다 하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과연 정말 그 이야기만 가지고 이제 어떤 풀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어떤 맥을 갖다가 짚어야 되는데, 약간 이제 헛돌고 있다는 이제 느낌을 갖다가 저는 이제 항상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뭐 경직된 기업 문화를 갖다 바꿔야 한다는 이런 식의
그 애매모호한, 그 두리뭉실한 이제 이런 이야기는 백날 해봐야 이제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어떤 그 기관에서 이제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만은 명확하게 꼭 집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해결을 갖다 해 나가야지, 이런 식의 어떤 그 두리뭉실한 얘기로는 절대로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차라리 이제 이런 게 낫죠. 청년 일자리 위해서 임금 피크제를 갖다 도입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 임금 피크제라는 거 역시도 이제 이해관계가 이제 다 걸려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를 갖다가 하는 이제 뭐랄까요, 그 적용하는 이제 아니면 당하는 이제 사람들은 보통 이제 50이 넘어서 이제 그 오랫동안 이제 기업에 이제 종사한 사람들인데,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그 관행이라고 이제 인사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부터 뭐 대리 차장 뭐 이렇게 과장 이렇게 올라갈수록 봉급이 이제 많아지는 이제 관행인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제 하루아침에 이제 그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제 청년 일자를 갖다 위해서 이제 그 노년층이 이렇게 손해를 갖다 봐야 된다 하는 것도, 그게 이제 그 합의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지, 그것도 이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그 대통령은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건 아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제 임금 피크제 같은 걸 갖다가 이제 도입을 하라고 이제 하지만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그리고 이제 SW, 이게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는 이제 취업 지름길이다 하고 이제 그 대학생들이 이제 많이 몰린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상당히 이제 좀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웃기는 이야기죠. 대부분 경우 이렇게 대학에서 는 기본적인 교양 외에 자기 전공만 이제 열심히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SW,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범용, 예를 들어서 엑셀이다, 워드다 하는 거는 누구나 하는 것이고, 그거는 뭐 벌써 뭐 20-30년 전부터 이걸 갖다 못하면은 이제 기초적인 일을 갖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SW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프로그램에 가까운 이제 SW죠. 근데 이제 이미 그 뭐랄까요, 소프트웨어라든지 이제 여기는 전문가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그 뭐랄까요, 아마추어가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의 어떤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렇게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프로그램은 다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SW를 갖다가 듣는 거나 영어 공부하는 거나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갖다 합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파이낸셜 테크 기업, 이제 그 어떤 은행 그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걸 하고 그 연결을 갖다 시켜서 또 새로운 산업을 갖다가 하자고 하는 건데, 글쎄요, 이것도 뭐 크게 제가 볼 때는 규제가 아니더라도 이미 이제 은행 같은 데서 이제 다 되고, 요거는 이제 소프트웨어하고 스마트폰 뭐 이런 거 하고 결합만 한 번만 시키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별로 이제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뭐 굉장히 많은 것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문제에서 젊은 사람들한테 드리고자 하는 이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잘 판단을 하라는 것이죠, 판단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 핀테크 기업이라든지 SW에 이제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을 갖다가 낭비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그 경험은 쌓을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의 어떤 그 뭐랄까요,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경쟁력하고는 이제 큰 관계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기사들은 이제 그 우리나라 어떤 그 현재의 어떤 그 상황들, 최근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그 달러 강세가 되면서 미국의 이제 양적 완화를 갖다가 끝내고 이제 달러 강세가 되면서 이제 유가가 이제 폭락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유가가 폭락을 하니까 저유가죠. 거기다가 이제 원고까지, 이 원고라는 이제 이 자체가 원고가 아니고
일본하고 대비해서 이제 원고라는 겁니다. 미국의 달러가 강세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원고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이제 원고인데 이 원고라는 것은 일본의 엔화하고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높다 하는 이제 이 이야기지. 지금 이제 원화가 뭐 평가 절상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중동 수주가 이제 72% 이제 급감을 갖다 했는데 이것은 오히려 유가가 떨어지면서 이 산유국들의 어떤 그 달러가 적어지기 때문에 이제 중동 수주가 이제 감소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이제 해석이라고 이제 봐야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계 전체적인 어떤 그 불황으로 해서 우리나라 이제 경상수지 추이가 이제 오히려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우리나라 이제 경상수지 자체가 이제 작년에 이제 많이 이제 올랐는데 이것이 대부분 이제 불황으로 인해서 소비재라든지 투자재의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과연 이제 좋은 현상이냐? 경상수지 혹은 이제 자본수지가 굉장히 이제 많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달러가 이제 들어와서 원화가 이제 계속 국내 시장에 내보낸다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은 인플레 요인이죠. 인플레 요인. 그러니까 이제 통화 증발이 되는 해외 부문에서 이제 통화 증발이 되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지난주부터인가요? 지난주부터 이제 지난주에 코스피가 이제 크게 한번 빠졌었죠. 코스피가 이렇게 빠졌는데, 지난주에 옐런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자죠.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를 갖다가 인상한다. 혹은 이제 미국의 이제 주가가 이제 너무나 많이 이제 고평가되어 있다 하는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가 이제 몇 번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코스피가 지난주에 이제 33포인트나 이제 빠지고, 요번 주에 들어와서도 거의 뭐 50% 가까이 지금 빠진 상황이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랄까요, 금융시장이라든지 정부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 중에 이제 하나는 이제 해외 투자 이제 문제입니다. 해외 투자. 이거는 이제 해외 투자 중에서도 이제 해외 주식에 이제 투자를 갖다가 해야 된다 하는 이제 이런 논의가 이제 갑자기 이제 생겼는데 이거는 이제 당연한 일이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도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 자산입니다. 주식 자체가. 그러니까는 지금처럼 어저께 오늘처럼 주식이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죠.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걸 갖다가 미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손해를 갖다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뭐 떨어질 때 사고 팔고 이제 계속 한다는 것도 이제 문제가 있지만은 어쨌든 이걸 갖다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나와서 이걸 갖다 이제부터 하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미 오래 전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하도 이제 뭐랄까요,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부동산 위주 내지는 이제 안전자산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투자 수익률 자체가 이제 굉장히 낮아지게 되면서 이런 이제 논의들이 이제 다시 생기는데 이런 논의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한두 번 혹은 뭐 이렇게 조금 이제 얘기하다가 푹 수그러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따로 이렇게 어떤 팀을 갖다가 만들어서 요것만 전문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어떤 뭐랄까요, 좀 체계적인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고 이제 보아집니다. 해외 투자하는 것은 제가 처음에도 이제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기술의 발달, 컴퓨터와 이제 인터넷의 발달로 해가지고 현재는 이제 개인들도 전부 다 그 해외 주식에 이제 투자를 갖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해외 투자에 주식을 갖다 해서 무조건 따느냐? 절대로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거죠. 2008년이죠. 2008년 이때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주가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내려갔습니다만은 2007년부터 그 M 보험사 혹은 증권사에서 해외 투자해야 된다고 해서 중국에다가 돈을 갖다가 엄청나게 이제 많이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폭락을 갖다 하게 된 거였죠.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손해를 갖다가 이제 봤습니다만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이제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을 갖다가 할 수가 있어야지 되는 것이지, 이 부화내동,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산다고 해서 쫓아간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주가가 이제 많이 빠졌는데 현재 주가에서 주가가 더 떨어질지 더 오를지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겁니다. 미리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될 때 떨어지는 쪽으로 이제 했으면은 이게 할 수 있지만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더 떨어질 것이다. 이건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일이죠. 역으로 많이 올랐는데 아이고 이제 하겠구나 하면은 이 상투 잡아가지고 이제 떨어지는 게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그 주식 행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접근이 이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난 10년 동안 이제 그 해외 투자 같은 경우에 일본이 1.5조 달러를 갖다 벌 때 한국은 204억 달러밖에 이제 못 벌었다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해외 주식을 갖다가 100조를 더 사들인다. 앞으로 5년 동안. 근데 이제 그것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식으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제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절대 부화내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 주식을 갖다가 지금 같이 그 전체적으로 세계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또 더더군다나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양적 완화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제 그 굉장히 많이 오르고 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제닛 옐런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FRB 의장도 미국의 어떤 주가가 이제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갖다가 할 정도면은 지금 이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갖다가 100조를 갖다 더 사서 지금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손해만 볼 뿐이죠. 요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해도 되는데, 그 옛날에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제가 이제 쓰고 있는 다산이라고 하는 정약용입니다. 다산은 이제 이 정약용은 다산, 여유당, 사암, 산미자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호를 갖다가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 다산이라는 뭐랄까요, 필명을 갖다가 쓰면서 또 호를 갖다가 쓰면서 다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제가 말씀을 갖다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다산이 지금 이제 정약용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칭송할 정도의 어떤 그 업적을 갖다가 있느냐, 정말로 이 사람이 이 국민을 위해서 그때 이제 백성들을 갖다가 위해서 이제 한 일이 무엇이냐 하는 걸 갖다가 따지고 볼 때 저는 이제 큰 이제 평가를 갖다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관리였죠, 관리여서 이제 중앙정부하고 이제 지방에서 이제 관리로서 일을 갖다가 하다가 이제 어떤 당파 싸움에 의해서 밀려나서 다산 이제 강진으로 이제 귀향을 갔다 가게 되죠. 귀향을 갔다 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책을 갖다가 이제 많이 이제 조수를 갖다가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책만 저수를 했지 그 위에 별다른 이제 그 뭐랄까요, 백성을 위한 어떤 그 실질적인 행동을 이제 한 것은 사실 우리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그때 이제 같이 동시대에 이제 있었던 그 연암 박지원이라든지 박제가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무언가 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열하일기라는 어떤 그 대작을 갖다가 그 큰 여행기를 남겼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은 그 청나라의 그 어떤 그 발달된 문물을 우리나라에 이제 가지고 들어와서 어떻게든 이제 하자 하는 어떤 그 사상적인 뭐랄까요, 그 철학을 갖다가 이제 들어오려고 이제 많은 이제 노력을 갖다 했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박제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소위 말하는 실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동시대의 사람들인데, 오히려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업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했던 일들에 비해서 이 다산 정약용은 오히려 이제 많이 이제 좀 떨어지는 감이 없잖아 있는데, 이상하게 이제 그 다산이 좀 많이 그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네. 네, 잠시 쉬었다가 이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인 이제 강의로 들어가서 이제 국민소득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한 나라가 일정 기간 동안, 보통은 이제 연간이고 또 분기로 이제 일단 먼저 잡은 다음에 연간을 갖다가 만드는 게 이제 보통입니다. 한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하고 분배하고 지출된 금액의 이제 총량이다 하는 이제 것이죠. 아까 등가의 법칙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국민소득에는 이제 경상국민소득과 실질국민소득이 있는데, 경상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이제 그 사용하는 화폐인 원화로 해서 그 집계를 갖다가 하는 이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상으로는 이제 물량 단위인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제 물량으로 되느냐 하면은, 전에 말씀 갖다 드렸습니다만은, 똑같은 어떤 이제 그 물건을 갖다가 생산을 갖다 했는데, 전에는 100원이었고 지금은 이제 110원이라고 한다면은 1.1로 나눠서, 똑같은 이제 걸로 나누는 소위 말하는 이제 물가로, 나눠주면서 이제 실질국민소득을 만든다. 이때 나눠주는 어떤 그 물가라는 것은 이제 디플레이터다 하는 것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 국민소득에서 어떤 그 뭐랄까요, 이 더해지는 양은, 더해지는 어떤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가가치다. 그러니까 이제 매출로 하게 되면 어떤 이익이라든지 그하고는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이제 개념인데, 보통 이제 경영학에서 얘기한, 지난번에 이제 경영도 이제 제가 그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매출에서, 수입에서 비용을 갖다가 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가가치라고 이제 하는 것은 이 비용 중에서 요소 비용, 요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산 요소, 그러니까 이제 팩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프로덕션 팩터, 프로덕션, 프로덕트 팩터. 이 요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산을 위해서 들어간 것들, 생산을 위해서 들어간 것들이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자본이죠. 자본의 어떤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자죠, 이자.
그리고 이제 그 노동, 그러니까 사람을 갖다가 써서 이제 그 사람의 노동력을 갖다 이용할 때 들어가는 것은 이제 임금이죠, 임금. 그리고 이제 그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공장을 갖다가 쓸 때 하는 이제 지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생산 요소인데, 이 부가가치, 이익에는 이런 것들이 빠집니다만은 부가가치에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이것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된 이제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국민소득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GNP하고 이익을 갖다가 이제 평면적으로 똑같이 이제 비교를 갖다 한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도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서 어떤 그 뭐랄까 생산 국민 소득에 있어서 어떤 그 비중, 이 어느 나라든지 이제 생산 국민 소득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입니다. 근데 이제 2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광공업이죠, 광공업. 광공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광업, 마이닝이죠, 마이닝. 그러니까 광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광산 같은 데서 뭐 흑연이라든지 뭐 무연탄이라든지 철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파내는 걸 갖다가 이제 제조업하고 이제 같이 묶습니다. 1차 산업이 아닙니다. 2차 산업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강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약 2014년도에 27%, 80년도에 이제 20%, 그러니까 이제 많이 이제 그 비중이 높아진 것이죠. 이렇게 비중이 이제 높아지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산업 구조의 고도화라고 얘기하고, 이 산업 구조의 고도화가 되면서 이제 선진국이 돼 간다. 즉 선진국이 될수록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어 간다. 그러니까는 1차 산업보다도 2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또 2차 산업보다도 3차 산업의 비중이 이제 높아지는 걸 갖다가 우리가 산업 구조의 고도화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이제 그 선진국이 되어 가는 어떤 그 과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갖다가 드렸습니다. 요 부가가치 개념을 갖다가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말씀을 갖다 드리면은, 이제 제과점에서 빵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서 이제 팝니다. 이게 다음 이제 그 그림이 있는데, 요 이제 빵을 갖다가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밀가루가 필요하죠. 물론 이제 밀가루 외에도 이제 뭐 설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만은 주재료가 밀가루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하게 된다면은, 이 밀가루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밀가루에 뭐랄까요, 밀가루만 전문으로 이제 생산을 갖다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밀가루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는 또 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밀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또 뭐 종자도 필요하고 비료도 필요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농부가 이 밀을 갖다가 5만 원어치를 갖다가 만들어서 밀가루 이제 도정업자, 제조업자에게 넘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밀가루 제조업자는 이걸 갖다가 이제 재분을 갖다 하게 되는 거죠. 재분업자가. 그래서 이제 5만 원어치를 갖다 사가지고 이제 7만 원을 갖다 만드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2만 원이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부가가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제빵업자는 요 밀가루를 갖다가 7만 원에 사서 10만 원으로 빵을 갖다가 만들어서 이제 10만 원에 팔면서 3만 원의 어떤 부가가치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죠. 요것이 이제 부가가치의 이제 개념입니다. 앞에 나온 어떤 그 이야기 자체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이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요 전에 이제 말씀드린 식으로 이익의 개념하고도 이제 조금 틀리고, 그러니까 이제 요런 어떤 그 생산 국민소득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어떤 그 뭐랄까 재무제표를 갖다가 이용하긴 하지만은,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그대로 이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다 계산을 갖다가 해서 추계를 갖다가 한다 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문에서 이렇게 가끔 가다가 뭐 GNP하고 무슨 뭐 삼성전자의 뭐 이익이 뭐 어떠느냐 하는 거는 기자가 이제 무식해서 그런 거죠. 기자만 무식한 게 아니고 이제
북부도 이제 모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그대로 이제 신문에 내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거 조금 이제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생산 문제에 있어서 이제 가장 뭐랄까요, 명확하게 정리를 갖다가 하는 어떤 함수가 있다면은 이제 콥다글라스 이제 생산 함수입니다. 이것은 이제 고등학교 경제 시간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합니다만은, 요식입니다. 요식. Y라는, yield죠. yield. Y-I-E-L-D라고 하는데, yield라고 하는, 수확은, 생산량은 상수에다가 노동 투입량하고 자본 투입량을 갖다가, T로, 기술 진보 개수로 해서, 조합을 갖다 한 것이다. 이제, 처음에 들으면은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애매하고 좀 어려운 개념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생산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가만히 이제 들여다보고, 그걸 갖다가 이제 뭐랄까요, 일반화를 갖다가 시키면은 모든 생산에는 첫째 자본이 들어갑니다. 자본이 안 들어가는 이제 가서는 이제 생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이 들어가면은 거의 반드시 노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하고 노동만 가지고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어떻게 결합을 시키느냐, 어떤 비율로 해서 어떻게 결합을 갖다 시키느냐 하는, 그야말로 이제 콥다글라스가 이걸 갖다가 이제 만들면서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갖다 하는데, 거의 대부분 어떤 형태의 생산이 되든지 간에 이제 이 형태로 이제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말씀을 갖다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생산은 이제 생산 요소인 자본과 이제 노동 그리고 기술의 결합이다. 그리고 이제 LK, 그러니까 레이버하고 캐피탈이라는 이제 노동과 자본은 어느 하나도 영일 수가 없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둘 다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나왔던 알파와 1 마이너스 알파. 그러니까는, 자본 투입 개수와 노동 투입 개수의 합은 1이다. 그러니까 이제 알파, 베타가 아니라, 알파하고 1 마이너스 알파로 이제 쓸 수 있다.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돈이 들여서 사들인 이제 기계나 장비 이를 갖다 뜻하고, 노동은 호모지니어스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이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람이 다른 만큼 노동 자체는 이제 틀리는 게 맞습니다만은, 콥다글라스 생산 함수에서 얘기하는 어떤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다. 이게 동일하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나라 말 혹은 이제 한자어로는 이제 같다라고 이렇게 쓰지만은 영어로 쓸 때는 이제 호모지니어스라고 해서 균질하다라고 이게 정확하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노동은 모두 다르죠. 같은 이제 그걸 생산을 하더라도 5년 된 사람과 10년 된 사람이 다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때로는 노동은 이제 자본으로 취급되기도 한다. 이것은 뭐냐면 노동경제학에서는 노동자 혹은 이제 노동을 갖다가 이제 인적 자본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 노동의 이제 분배 개수인 알파와 기술 진보 개수 T에 따라서 이제 산업이 달라지고 이제 기업의 성과가 다 달라진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노동하고 자본이 들어가더라도 이 기술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잘 이제 조합을 갖다 하느냐. 이제 이건 이제 경영의 이제 몫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어떤 국민소득 혹은 이제 경제학에서도 다른 데서 쓰는 어떤 개념들을 갖다가 다 원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갖다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갖다 드립니다. 이 콥다글라스 생산 함수는 사실 이제
잠재 GMP를 갖다 계산할 때도 이제 쓰는데, 이 잠재 GMP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가끔 이제 우리가 이제 신문에서 봅니다. 이 잠재 GMP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갖다 투입한다 라고 하는데, 그 투입하는 요소라는 것은 주로 L하고 K, 그러니까 자본하고 노동인데, 보통의 이제 우리가 그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실업률이 이제 그 포함이 되는 거죠. 실업을 갖다가 뺀 취업자 수로 가지고 하는데, 잠재 GMP라고 하는 것은 이 실업자가 없는 상태. 그리고 이제 이 자본 같은 경우에는 공장 설비가 있을 때 그 가동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동률이 보통 이제 낮을수록 불황이고 높을수록 이제 호황인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1로 해서 이제 쓰는 것입니다. 오늘은 잠재 GMP까지 그 설명을 갖다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분배 문제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투자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